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일리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집 뒷마당에 나와 있고요. 햇빛이 지금 너무 좋고 지금 여기서 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계절을 참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하면서 요즘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집 구하기가 사실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도 그 집 구할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한국에서 나를 잡고 카페에 갔어요. 노트북이랑 막 그 캐나다 서적을 빌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막 바리바리 들고 카페에 가가지고 나는 오늘 꼭 집을 구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서 노트북 켜가지고 그 막 집 구하는 홈페이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홈스테이를 찾았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구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면서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았던 홈스테이 홈페이지는 홈스테이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베이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지역, 그러니까 캘거리에서도 마음에 드는 그 커뮤니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괜찮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나한테 적합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주변은 뭐 마트가 있는지 걸어서 막 얼마가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글링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 집을 찾았었는데요. 그 집을 찾기까지가 정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문자를 보내도 답도 막 바로바로 안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자 보내면은 빨리 답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막 답도 안 와. 그래서 막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는 그 페이스북에 그분이 운영하시는 홈스테이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 보내가지고 저는 그렇게 집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홈스테이맘께 이제 그 공항으로 저를 픽업을 와줄 수가 있냐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항에서 그 집까지 이제 잘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찾으실 때 그 홈페이지를 다 둘러보시고 저는 좀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운타운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다운타운에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나는 다운타운은 좀 별로고 저처럼 이제 캐나디언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타운 외곽에 있는 그 홈스테이를 찾아서 한국에서 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2주? 막 3주 이렇게 임시 숙소를 정하시고 오셔가지고 뷰잉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살 집을 이제 보러 다니고, 근데 그때 집이 안 구해지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도 주변에 올 오신 분들 몇 분 뵀을 때 집을 못 구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법으로 바로 홈스테이 오셔가지고 좀 살아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동네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좀 여유있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집을 또 옮겨야 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짐이 항상 많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짐이 항상 많아서 이사를 할 때마다 짐 싸는 거 스트레스 받고 짐 또 나르고 막 짐 또 풀고 막 이게 또 그냥 할 때는 그래 기분 좋게 하자,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또 은근 신경 쓸 일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첫 집을 구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그 홈스테이를 할 것이냐 렌트를 할 것이냐에서 저는 홈스테이를 정했고, 홈스테이 중에서도 이제 밥을 주는 데가 있고 밥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르셔야 되는데, 밥을 안 주는 대신에 렌트비가 좀 싸고 밥을 주는 대신에 렌트비가 좀 높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이 주는 밥이 만약 한식이면 나는 진짜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그리고
한식이 아니어도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어디를 나가서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그런 리밋이 있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밥을 분명히 안 먹게 되는 날도 있을 거고 그거를 막 안 먹게 되면은 또 연락을 해서 나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절차들이 저는 조금 그게 좀 귀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만 렌트하고 그냥 밥은 제가 알아서 해먹는 그런 홈스테이로 결정을 해서 왔었고요. 근데 그것도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가 이제 홈스테이 2달 정도 사니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홈스테이 같이 누군가가 지낸다는 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막 정착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잖아요. 캐나다 딱 오면은 뭐 신넘버도 발급받아야 돼, 아이디 카드 만들어야 돼, 헬스케어 만들어야 돼, 또 뭐 있냐 뭐 이것저것 할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정신없이 막 살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구했으니 이제 잡을 구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 구하는 데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막 오는데 뭔가 같이 사는데 내가 밥도 막 눈치 보여서 막 잘 못 해 먹겠고 막 그런 순간들이 집에서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달인가 3달 살고서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여기서 알게 된 지인분이 캘거리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풀 베이스먼트를 렌트를 하고 있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2번째 집이 베이스먼트 전체를 렌트를 해서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집을 자취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집주인분이랑 조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하나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은데 집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캐나다에 오실 때 집 걱정이 되시는데 렌트를 갈지 아니면 홈스테이를 갈지 하지만 저는 홈스테이를 약간 추천드린다. 왜냐면 홈스테이만 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아무 정보도 모르고 나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홈스테이는 내 방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 홈맘이랑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외로움과 그런 그 초기 정착의 스트레스를 조금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좀 사람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홈스테이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중에서도 밥을 주는 곳이 있고 밥을 안 주는 곳이 있다. 그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다운타운에 살고 싶어. 그리고 아니면 나는 좀 외곽에 살고 싶어. 외곽에 살면서 캐네디언의 그 삶을 좀 보면서 그렇게 잘 살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12시에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친구가 픽업을 온다고 했는데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 약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 Jenny.